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 파워포인트 활용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어떤 도형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해당 이미지가 강조되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면 더 좋겠죠? 이번 시간에 만들 슬라이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마우스를 이와 같이 가져다 대면 해당 그림이 이와 같이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색깔이 나타나도록 반응하는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슬라이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구현하기에 앞서서 아이콘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랫 아이콘에서 아이콘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플랫 아이콘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검색은 peoples를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아이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아이콘을 한번 검색해 볼 거고요. 자,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자, 이것을 이 오른쪽에 있는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이것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검은색이 있긴 하지만 요것하고 이 컬러하고 약간 이 테두리나 이런 것 때문에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바꿀 건데요.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색상을 바꾸는 이 에디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색깔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색깔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검은색으로 이와 같이 바꿔줍니다. 나머지도 클릭하시면 밑에 히스토리에서 검은색이 있어서 이렇게 모두 검은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검은색으로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해주고 png 아까 512 픽셀이었죠? 512 픽셀을 선택해주시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엑시트로 빠져나가고요. 여기서 닫기를 선택해주시면 이와 같이 닫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빌딩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가지 건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적당한 건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자, 이것도 이 상태로 png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색상 에디트를 클릭하셔갖고요. 요 각각의 색깔을 아까와 같이 검은색으로 모두 변경을 해줍니다. 다 되었으면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png 512 픽셀짜리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마지막은 스콜라를 검색해줍니다. 스콜러를 검색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g를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색상 에디트를 클릭하셔갖고요. 여기 각각의 구현된 색상을 모두 검은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고 png에서 512 픽셀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3개의 이미지가 각각의 세트로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꾸며 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조절점을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개체를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 색상은 없애야 되겠죠? 채우기 없음을 눌러주고, 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두께를 적절한 두께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색은 빨간색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해 줍니다.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복제가 되고 이것을 적당하게 배치를 해 줍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세 번째 개체까지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개를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홈탭에 있는 정렬 그룹에서 맞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위쪽 맞춤을 하고 다시 한번 정렬해서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해주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와 같이 벌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사람, 건물, 학력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 입력이 되었으면 해당 텍스트를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해주시고 글자도 진하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배치를 하실 때도 이렇게 배치를 한 상태에서 자, 이것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홈탭에 있는 정렬 그룹에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먼저 위쪽 맞춤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가운데에 배치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도형하고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정렬해서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개체들도 이와 같이 정렬해서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각각의 개체의 가운데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다운로드 받은 폴더가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받은 이미지들을 이와 같이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삽입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일괄적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선 이 개체를 이와 같이 가져다 놓으시고요.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봅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이 정도가 지금 적합한 크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쪽에 그림 서식에서 크기 항목에 4.1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서식에서 4.15로 모두 다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은색부터 순서대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가 되면은 이 도형들을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홈탭에 있는 정렬 그룹에서 맞춤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모든 그림들이 가운데로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되었는데 이 사람 이미지만 좀 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클릭 앤 드래그로 아래쪽으로다가 이와 같이 적절하게 중심을 맞춰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자하고 사람 바깥에 있는 도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만들어 줍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이와 같이 그룹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요 마지막 것도 이와 같이 범위를 선택하고 그룹화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검은색 그림 위에다가
색깔 있는 그림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하셔갖고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동을 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 주시면 이와 같이 잘 겹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을 선택해서 건물 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력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려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키보드의 방향키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색깔이 나타난 게 아니죠. 이와 같이 검은색 부분인데 이 도형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여기에 색깔이 뜨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트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로 다시 원래 놓고요. 지금 총 3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슬라이드를 3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해서 총 4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는 사람이 강조된 것, 세 번째 슬라이드는 건물이 강조된 것, 네 번째 슬라이드는 이 학력이 강조된 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해당 슬라이드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실행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앞에 있는 컬러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이 모두 선택된 상태입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링크 항목에 가 보시면은 여기에 실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행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자, 이것은 지금 그룹화된 것은 실행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도형이 이와 같이 선택이 되고요. 실행이 활성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실행 설정 항목에 보시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와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 때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 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이퍼링크를 선택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가 아니라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행 단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건물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선택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실행 단추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활성화된 단추를 클릭하고요. 실행 설정에서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 때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가 아니라 바로 슬라이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3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 두 번째 실행 단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학력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것도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클릭해서 그룹화된 것 중에 도형만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실행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 설정에서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 때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도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네 번째 슬라이드죠. 그래서 네 번째 슬라이드 확인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사람과 건물 학력에 대한 이런 실행 옵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에다 가져다 대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트릭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C키로 복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제를 하면 이 실행 단추가 적용된 상태로 복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V키를 누르면 같은 위치에 이 객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그림은 지우고 학력도 지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가고요. 여기서 컨트롤 V 키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건물만 활성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지우고 학력도 지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슬라이드를 가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학력만 활성화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지우고 건물도 지웁니다. 그러면 지금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슬라이드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 해당 개체의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그것이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를 시작하면 되겠고요. 자, 사람에다 갖다 대면 이 사람은 활성화가 되었죠. 그리고 건물에다 갖다 대는 순간 건물이 활성화가 되고 학력에다 갖다 대는 순간 학력에. 그래서 어떤 것을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개체가 이와 같이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활성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줘야 되겠죠. 바로 첫 번째 개체에서는 이 색깔이 있는 이미지들을 모두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학력을 선택해 보겠다. 그럼 학력을 선택하게 되고요. 다시 건물을 선택하겠다. 그럼 건물 페이지.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럼 사람이 강조되는 이러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사람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바로 건물로 넘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빈 화면, 즉 사람일 때 빈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이 첫 번째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 뒤에 배경 자체를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버튼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 크기를 슬라이드의 크기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은 없음으로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실행 단추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링크 항목에서 실행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할 때 하이퍼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가 아니라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가도록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자, 만약에 건물을 선택하면 학력으로 건너가지만 사람인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상태죠? 자,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첫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이벤트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만 지금 색깔이 이런 파란색이라 어색하죠? 그래서 이걸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가 안 남죠? 자, 이거를 이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C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를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를 가서 컨트롤 V 이와 같이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러면 사람을 선택하면 사람으로 가게 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클릭하게 되더라도 뒷페이지로 가지 않고 처음으로 가는 이런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설정인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빈 화면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 마지막 페이지로, 즉 슬라이드가 종료되도록 하려면 이 해당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이 삽입 탭에 있는 이 실행 항목에 가셔갖고 이 슬라이드 번호만
마지막 슬라이드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번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복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C키로 복사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다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도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맨 뒤로, 마지막도 컨트롤 V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 해당 배경을 선택하면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 노란색으로 이와 같이 바꿔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지금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해당 개체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밑에 있는 글자도 강조하고자 하려면은 이 도형으로 간 페이지 부분의 글자 색깔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만약에 다 끝났다면 빈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마지막 페이지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해당 이미지가 이와 같이 강조되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강조되는 슬라이드에다가 내용을 꾸며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건물도 마찬가지고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나타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거나 좀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